검찰이 이 대검에서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네. 기소하지 마라 이렇게 예. 공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그걸 뒤집고 기소할 만한 이유가 뭐냐 이게 궁금할 텐데요. 네. 뭡니까? 그래서 저희가 어제 단독 보도를 했죠. 네. 검찰이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 내부의 임원들에게 본인이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서 지시도 하고 또 보고도 받는 구체적인 지시와 보고를 받는 정황들이 담겨 있는 다양한 속기록을 구성할 수 있을 만큼의 굉장히 방대한 분량의 녹취 파일을 검찰이 확보했다라는 겁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기소 소식 때문에 네. 이한석 기자를 저희가 특별히 모셨고요. 얘기를 좀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7759번 쓰시는 분이 문자 주셨는데 팽수다 이 얘기는 뭐죠? 제가 팽수예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제가 그때 왜 까투리 할 때 이제 뭐 제가 가끔 이제 좀 흥나면 좀 이렇게 좀 사람들 흉내들 내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좀 흉내 내는 걸 좀 좋아하는 편이라서 이제 요즘 한창 또 인기 있는 팽수도 제가 좀 흉내도 내고 좀 한번 그랬었어요 방송에서. 근데 이제 7759님이 제가 팽수 흉내를 내는 걸 그때 한번 보셨던 모양이네요. 닮았어요. 예. 닮았어요? 자 하나씩 저희가 좀 짚어보겠습니다. 검찰이 이재용 부회장하고 전현직 임직원 11명을 재판에 넘겼는데 수사 착수한 지 1년 9개월 만이잖아요. 이게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예, 수사 결과를 좀 정리를 해 주시죠. 예, 뭐 일단 스토리라인을 또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건희 회장이 있을 때부터 이제 프로젝트 G라는 계획이 있습니다. G. 예, G는 이제 거버넌스의 줄임말인데 이른바 이제 경영권 승계 작업의 프로젝트의 제목이 프로젝트 G입니다. 네. 이 프로젝트 G 작업의 계획에 따라서 그게 그룹 차원 SBS 단독으로 보도했던 그 문건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그룹 차원에서 다양한 불법이 저질러졌다. 이게 이제 검찰 수사의 결론인데 검찰은 우선 이 부회장의 그룹 지배권 강화 또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이 삼성물산하고 또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다양한 불법 행위가 있었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런 겁니다. 주주총회 과정에서 합병에 따라 발생하는 위험 정보는 축소하거나 은폐했고 또 이 부회장 지분율이 높은 제일모직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허위 또 호재성 정보를 이제 발표하고 또 제일모직 자사주를 집중 매입하면서 다양한 시세 조정 행위가 있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그 결과 삼성물산 기업 가치가 과소평가됐고 이 과정에서 물산 주주들이 피해를 봤다면서 이 부회장 이 부분이 이제 새롭게 드러난 건데 새롭게 이제 기소가 된 건데 이 부회장 또 삼성물산 이사들에게 손해를 끼쳤다. 그래서 이제 배임죄를 적용을 했습니다. 네. 삼성증권도 여기에 무슨 가담한 걸 혐의가 있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삼성 계열사잖아요. 삼성증권이 이 1대 0.35라는 삼성 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시세 조정에 가담한 혐의가 있다 이렇게 검찰은 보고 있는 건데 삼성증권 PB를 동원해서 제일모직 주가 방어에 나선 시세 조정 혐의가 있다 이렇게 적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검찰이 그 삼성의 컨트롤 타워 미래전략실이라고 있잖아요. 미전실에서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 저지 주가 관리 방안이라는 문건을 압수를 합니다. 이 문건의 내용이 뭐냐면 이제 간단히 정리를 하면 두 회사 물산하고 제일모직의 주가를 불법적으로 관리했다라는 건 관리한 문건인데 이 문건에는 삼성증권이 고가 매수 주문을 통해서 주가 방어에 나섰던 사실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합병결의 직후인 2015년 7월 말에 삼성 측 관계자가 증권사한테 이런 문자를 보낸 게 나온 거예요. 이제 제일모직 주가가 17만 원만 지켜줬으면 한다. 그랬더니 삼성증권에서 우리도 이런 17만 원 한번 지켜보도록 노력해 보겠다. 그래서 이제 고가 매수, 허위 매수 주문을 막 날리면서 17만 원대를 유지하려고 이제 노력한 정황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주가가 주식 매수 청구 기간이 끝난 8월 6일 날 17만 원대하고 5만 7천 원대였다가 이게 끝나고 나서 2주 만에 13만 원이랑 4만 원대로 급락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의도적인 시세 조정이 있었던 것 아니냐. 검찰이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이 부분도 결론에 들어가 있죠. 그렇죠. 이게 사실 이게 그 이번 수사의 출발점이 된 건데 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도 죄가 된다고 검찰은 봤습니다. 그런데 허위 공시 또 불법적인 회계 기준 변경 등을 통해서 제일모직의 자회사였죠. 삼성바이오 가치 이제 4조 5천억 원을 부풀렸다. 고의적으로 부풀렸다 이렇게 본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애청하시는 분들의 관심사는 검찰이 이 대검에서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기소하지 마라 이렇게 공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그걸 뒤집고 기소할 만한
이유가 뭐냐 이게 궁금할 텐데요. 네. 뭡니까? 그래서 저희가 어제 단독 보도를 했죠. 네, 강청환 잘생긴 강청환 기자가 단독 보도를 네, 했는데 저 봤습니다. 예. 예. 그 이제 삼성 수사에서 이재용 부회장 측의 핵심 논리가 뭐냐면 삼성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이재용 부회장은 관여하지도 않았고 지시나 보고를 받은 적도 없다라는 게 핵심 논리 중에 하나였습니다. 몰랐다는 거죠. 몰랐다는 겁니다. 네. 개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검찰이 왜 불기소까지 냈는데 왜 기소를 강행했을까? 왜 이렇게 무리수를 뒀을까라는 판단. 이런 판단의 배경이 뭐가 있느냐. 어떤 스모킹건이 있었느냐라고 좀 취재를 해보니 검찰이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 내부의 임원들에게 본인이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서 지시도 하고 또 보고도 받는 구체적인 지시와 보고를 받는 정황들이 담겨 있는 다양한 속기록을 구성할 수 있을 만큼의 굉장히 방대한 분량의 녹취 파일을 검찰이 확보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재판에서 아마 기소가 되고 본격적으로 재판이 시작이 되면 이 내용을 공개를 할 것으로 이제 보이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삼성 측의 입장도 저희가 좀 반영을 좀 하겠습니다. 삼성 네. 측은 일단 이 녹취 파일 없다. 없다. 이런 녹취 파일은 전혀 없다 이렇게 이제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양측의 입장이 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일단 재판에 들어가 보면 누구의 말이 맞는지 알 수 있겠죠. 예. 어떻게 있는데 내용이 다르다도 아니고 아예 없다 이렇게 하면 유무를 갖고 다투게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안의 쟁점이 말이죠.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없는 상태라면 해석을 놓고 그렇죠.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죠. 네. 이래서 해석을 놓고 누구의 말이 합리적이냐 이 싸움은 어찌 좀 복잡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녹취 파일이 있다 없다 유무를 놓고 쟁점이 됐으면 결국 녹취 파일이 없으면 있으면 검찰 또는 삼성 측에게 크게 기울어질 수 있는 하나의 좀 계기가 돼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채널A 기자 관련해서 할 때는 녹취 파일은 있고 해석이 좀 다른 걸로 다퉜는데 예. 이 건은 조금 다르네요. 그렇습니다. 아주 세게 삼성은 반발하던데요. 처음부터 기소를 정해놓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나오던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심의위에서 삼성 측이 가장 강력하게 할 수 있는 논리와 명분은 결국 심의위원회인데 불기소 권고했지 않습니까? 그때 10대 3 압도적입니다. 그래서 설마 기소하겠느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제 기소 발표 보도자료 내고 이제 기소 발표하고 대단히 당혹스러워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 변호사들이 대단히 당혹스러워했습니다. 그래서 입장문도 보면 좀 사실 뭐 개인적으로 볼 때는 분노도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입장문을 보면 내용들이 이렇습니다. 처음부터 기소를 목표로 검찰 수사가 진행된 거다. 또 시세 조종이든 분식회계든 이런 혐의들 법리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특히 당혹스러워하는 건 뜬금없이 어제 업무상 배임죄가 갑자기 툭 하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업무상 배임죄를 왜 기소하냐? 1년 9개월 동안 수사하면서 아무 얘기 없다가 그러니까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이랑 합병이 되면서 이제 뭘 얻었냐면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얻었습니다. 이게 시총이 지금 엄청나게 컸어요. 지금 주가 80만 원대 됩니까 한 주당? 73만 원입니까? 제가 주식은 잘 모르는데. 그런데 이게 지금 시총이 52조, 51조 이렇게 될 겁니다.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면 배임이라는 게 뭐냐면 합병을 잘 못해가지고 주주들한테 손해를 끼친 건데 합병 이후에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가지고 인수를 했으면 자회사가 됐으면 엄청난 이익을 얻은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과연 업무상 배임죄가 되느냐 성립하느냐. 업무상 배임이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검찰 너네들이 이거는 의율도 아예 안 한 거 아니냐.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기소한다고 발표하면서 변호인들에게 한마디 상의와 공지도 없이 이렇게 업무상 배임죄로 의율을 한다고 발표하는 법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이러면서 어제 굉장히 좀 역정을 많이 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또 역시 그 심의 내용을 가지고도 검찰이 만든 심의가 불기소 권고한 걸 왜 뒤집느냐. 이거는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거고 법적 형평에도 반한다. 무리한 기소다 이렇게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불기소 수사 중단이었던가 수사 중단 불기소 권고할 때는 삼성 변호인들이 신의 한 수를 뒀다 이렇게 평가했는데 그렇죠. 검찰이 이번에 발표 기소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그것이 도로 약이 된 게 아니라 독이 돼서 혹 때려다가 혹 붙인 꼴이 된 거 아니에요? 약간 괘씸죄 이런 거 아니에요? 결과적인 해석이 결과적인 해석일 수 있죠. 결과적인 해석일 수 있는데 사실은 그런 얘기도 있었죠. 그 검찰이 그 이재용 부회장 영장 청구하기 직전에
수사심의위원회에 이재용 부회장이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영장 청구가 있었고 네. 이걸 놓고도 삼성이 우리가 수사심의위원회에 요청을 하니까 당황한 검찰이 우리한테 이제 보복을 하기 위해서 영장 청구한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언론에다가 많이 호소도 하기도 했었는데 네. 뭐 사실 제가 알기로는 사실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 네. 예. 뭐 이 사안은 뭐 결과적으로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1년 9개월 동안 수사가 진행이 됐고 검찰도 자신이 만만해 보이고 변호인단은 그야말로 초호화 특수수사 통들로 네. 구성이 됐는데 어떻게 될 걸로 전망하십니까? 제가 서초동 펠레잖아요. 네. 안 맞다고요? 제가 예측하는 전에 한 번 맞던데. 한 번 맞죠. 근데 특히 그 제 예측 범위를 항상 벗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유독 또 삼성 사건입니다. 네. 그렇게 좀 예측이 좀 그냥 어려운 사건이죠. 삼성 사건이기 때문에 제가 네. 참 뭐라고 전망하기 좀 어렵긴 한데 이번에도 변수가 더 많죠. 아무래도 수사심의의 권고를 뒤집고 검찰이 또 무리수를 던지었다는 논란까지 있으면서 기소를 했으니까 네. 명분으로 보자면 삼성이 더 세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검찰이 무리수를 두면서 왜 또 기소를 했을까? 뭔가 또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은 비장의목을 갖고 있지 않을까라는 궁금증도 유발되고 있는 게 사실이니까. 네. 그런데 아마 그 재판이 일단 좀 상당히 좀 진행이 돼 보면 초반에 한 석 달 안에 승패가 결정되지 않을까 하면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합니다. 네. 재판이 진행되고 나면 까투리 통해서 제가 또 조심스럽게 전망해 드리겠습니다. 브리핑 들으시다가요. 이한석 기자 브리핑 들으시다가 4571 쓰시는 분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소장님 갑자기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기소 내용이 다 이렇게 오픈돼도 되는 건가요? 공개돼도 되는 건가요? 하셨는데. 기소할 때는 원래 공개를 합니다. 네. 그렇죠. 기소할 때는 공개를 하는데 왜냐하면 그때 이제 통상적으로 추장관 여기 또 추장관이 또 나오는데 추미애 장관. 추미애 장관이 오시고 나서 이제 공소장 공개되지 않도록 바뀌긴 했습니다만 원래 추장관 오시기 전에는 기소하는 시점에 검찰이 공소 사실을 외부에 공표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지침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예. 0806번 쓰시는 분인데요. 삼성 스토리 영화 찍으면 흥행 대박일 듯이요 하셨는데요. 예, 삼성을 취재하는 기자들의 얘기를 영화화해도 대박 흥행 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워낙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이라 이러저러한 관심들도 있고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뉴스 온더 블락은 SBS 이한석 기자와 함께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기소건으로 브리핑을 진행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2부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